55층 높이에서 인부 3명을 태운 구조물이 떨어집니다. 손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갑작스럽게 윤 씨를 덮친 비극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정에는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은 시민의 종 타종식이 용두산 공원에서 열리는데요. 현장에 지금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새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야의 종 타종까지는 아직 3시간 정도가 남아있지만 이곳 용두산공원 종로 주변에는 벌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타종식엔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타종식은 희망의 종과 사랑의 종, 평화의 종 이렇게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시민단체 대표가 중심이던 타종식에서 벗어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한종선 대표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도 씨 등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타종자가 선정된 게 눈에 띕니다. 또 최근 새 단장을 마친 부산타워 미디어 파사드와 연계해 색다른 광경이 연출되고 휴대폰을 활용한 스마트 타종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됩니다. 광복로 일대는 내일 새벽 1시 반까지 행사 차량을 제외하곤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철도 열차는 28차례 운행이 늘어나는데요.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을 기준으로 신평행 막차는 새벽 1시 32분, 노포행 막차는 새벽 1시 2분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시내버스 역시 남포동을 경유하는 버스가 9개 노선에서 40대 증편돼 내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지금까지 용두산공원에서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2019년 기해년의 첫 해가 떠오릅니다. 부산에는 해맞이 명소가 참 많죠. 어디서 첫 해를 맞으실 계획인가요? 절경을 자랑하는 몇몇 곳을 임선은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새해의 첫 태양. 2019년 기해년 1월 1일에 부산 일출 시간은 아침 7시 32분. 영하권의 추위 속에 구름 사이로 첫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18년 마지막을 보내고 19년 대지해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 대지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빌겠습니다. 부산의 해맞이 명소는 뭐니 해도 해운대, 송정, 송도 등 해수욕장으로 특히 광안대교는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상층부 교량을 시민에 개방합니다. 차를 타고 건너던 광안대교 위를 직접 걸으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 해동용궁사도 손에 꼽히는 해돋이 명소입니다. 사찰과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과 함께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가 별로 끌리지 않는다면 황령산을 추천합니다. 400m 높이의 황령산 전망대에서 부산의 도심과 일출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해돋이 명소엔 20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매우 혼잡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증편해 운영하는 만큼 가급적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헌책방 거리가 이 보수동 책방골목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책방 사이사이에 문을 닫은 점포들이 보입니다. 아예 다른 업종의 간판들도 들어섰습니다. 오로지 책방으로만 가득 찼던 옛 풍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옛날 책 봐서 너무 그냥 일단 신기하고 보물찾기 하는 네, 느낌. 약간
사람들 좀 여기 자주 찾고 폐업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책을 팔면서 형성된 보수동 책방 골목. 부산에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지만 10여 년 전 디지털화 바람에 온라인 서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까지 오르자 견디다 못한 책방 주인들이 폐업하기 시작했고 한때 100곳이 넘었던 책방은 올 들어 38곳으로 줄었습니다. 40년 넘게 터를 지켜온 대우 서점도 폐업 위기에 놓인 건 마찬가지. 20만 권가량의 장서를 갖춘 가장 큰 규모의 서점이었지만 올 들어 전체 점포 4곳 가운데 2곳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임대료가 약간 성수기 때 형성된 임대료예요. 그러면 매출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참 견디기가 힘든데. 매년 책방 골목 축제가 열리고 경관 조성 사업도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국내 유일의 책방 골목. 이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부산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아파트 외벽을 타고 집 내부로 침입한 빈집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수십 곳이 무방비로 털렸는데요. 고층 아파트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36살 박모 씨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얼핏 봐선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박 씨. 200m가 넘는 높이에서 곧바로 외벽을 넘어 빈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박 씨는 이 고층 아파트 창문을 열고 맨몸으로 바로 옆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부산 지역 아파트 20곳이 무방비로 털렸습니다. 피해 금액만 2억 3천만 원. 10층 이상, 가장 높은 곳은 23층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진짜 옆으로 어떻게 넘어오지? 다람쥐도 아니고. 추락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방범창이 설치된 저층과 달리 높은 층에서는 베란다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베란다 문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키와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복도에 난 창과 베란다 창이 가까운 아파트. 경찰은 박 씨를 상습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빈집 털이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 연시, 고층 아파트들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의 올 한 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신선식품 지수가 4.3%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난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개인과 공공서비스 부문 물가도 전년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12월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55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 새해 1월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전달보다 5.1포인트 떨어진 75.7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도 지수는 비제조업이 73.9로 제조업보다 3.4포인트 더 낮게 조사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생산과 설비 투자 부진에 경기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업황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의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책연구기관 기능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발전연구원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해 조직 명칭을 부산연구원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명칭은 대외 인지도 등을 고려해 그대로 사용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개발과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해 연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올해 선정한 부산의 10대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온라인 종무식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온라인 종무식을 열고 시청 내부 인터넷망과 바다TV를 통해 생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종무식에는 분야별 담당자들이 나와 올해 부산 10대 뉴스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운권 추첨 이벤트 등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초등학생이 수백만 원이 든 서류 봉투를 주인에게 찾아 돌려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시 반쯤 장림동의 한 길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유창복 어린이가 현금 300만 원과 통장이 든 서류 봉투를 주워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